자, 이번 시간은 3학년 2학기 마지막 단원 통계 단원에서 첫 번째 대표값과 산포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우리 통계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알아보기 쉽게 정리한 수치를 우리가 통계라고 얘기를 해. 자, 그 중에서 우리는 이번 시간에는 대표값에 대해서만 다루고 볼 거야. 자, 대표값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다 용어 안에 이제 뜻이 다 있어요. 그래서 대표라는 거는 전체적인 자료의 경향을 대표해서 나타내는 값을 우리가 대표값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대표값에서 우리 크게 세 가지, 평균, 그다음에 중앙값, 그다음에 최빈값,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공부를 해볼 거야. 자, 그 중에 첫 번째 우리 평균 보세요. 평균. 평균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을 거야.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중간고사 시험을 봤어. 그랬을 때 어떤 학생은 가장 잘 본 시험의 과목의 점수를 얘기해서 잘 봤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또 어떤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점수들의 평균을 내서 평균 점수로 잘 봤다 못 봤다 평가를 하기도 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시험을 봤는데, 자, 점수를 한번 보자. 국어 과목이 있고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자, 국어 점수 몇 점으로 할까요? 90점. 수학 잘 봤어. 100점. 영어도 100점. 사회 20점. 과학 70점. 이렇게 봤다고 한번 해보자. 자, 그랬을 때 이 각각의 점수들은 매 시험마다 점수가 변하겠지. 고정되어 있는 값이 아니지. 그래서 얘네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얘네들을 각각을 별량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기하는데, 우리 평균은 많이 구해봤어. 평균 구하세요. 그러면 각각 자료의 값을 모두 다 더한 다음에 자료의 개수로 나눠줬지. 얘를 한마디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별량의 총합을 다 더해서 별량의 개수로 나눈다. 자,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예를 들어서 90점 더하고 100점 더하고 100점 더하고 20점 더하고 70점 더한 거를 5로 나눠주면 되겠지? 그럼 다 더해주면 얼마야? 200에 90이니까 380 나누기 5에서 76점이다. 자, 근데 보니까 전체적으로 얘네들 시험 잘 봤어. 근데 얘 하나만 지금 못 본 거야. 그래서 평균 값이 좀 내려갔네. 자, 근데 우리가 이 학생을 평소에 알고 있는 학생이야. 그래서 평소에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야. 잘하는 학생이고 특히 사회 과목도 잘했다. 스스로도 이번 시간 사회 점수 가치점 했더니 다 맞았어. 근데 나온 성적표를 보니까 20점이야. 왜 그런가 하고 알아봤더니 마지막에 답지를 잘못 썼어. 이럴 경우에 이로 인해서 평균이 이렇게 낮아진 이 점수가 이 학생의 전체적인 점수의 경향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죠. 이렇게 자료의 값 중에 극단적인 값이 있을 때는 평균으로 이 자료를 대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 등장하는 게, 이럴 때 사용해주는 게 우리가 중앙값이라는 거예요. 중앙값은 자료를 작은 값부터 차례로 정리할 때 중앙에 위치한 값, 값을 우리가 중앙값이라고 얘기해. 얘 같은 경우 한번 보자. 한번 작은 값부터 차례대로 정리를 한번 해보자. 그럼 20점, 70점, 90점, 100점, 100점, 5개죠? 그럼 5개의 중앙이니까 세 번째 오는 점수 90점이 중앙값이 되겠네. 자, 만약에 점수가 하나 더 있어. 예를 들어서 한자 점수를 봐서 한자 시험을 봐서 100점이 더 있어.
그럼 이 경우에는 얘가 중앙값인지 얘가 중앙값인지 어떻게 할 거란 말이야. 이 경우에는 얘와 얘 두 점수의 평균 점수가 중앙값이 되는 거야. 그래서 190을 2로 나눈 95점이 이 점수들의 중앙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자료가 5개, 6개로 대수가 작기 때문에 이렇게 일일이 자료를 나열을 해서 작은 것부터 나열을 해서 중앙값을 쉽게 찾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시험이라든지 어떤 문제에서 자료 개수가 많이 주어질 때가 있지. 그럴 경우에는 일일이 찾아서 보는 데는 한계가 있어. 이럴 때는 우리가 한번 공식처럼 정리를 해서 기억해두는 게 문제 풀 때 훨씬 쉽고 간편하게 풀 수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자료의 개수가 n개일 때, 자, n개라고 하면은 두 가지 경우가 있겠지. 짝수인 경우가 있겠고 홀수인 경우가 있을 거야. 그래서 n이 홀수일 때, 오 n이 짝수일 때가 있겠다. 자, 홀수일 경우에는 5개의 자료를 둘로 나눌 수가 없겠지. 그럴 때는 n에다가 1을 더해준다. 그래서 2로 나눈 거야. 그러니까 지금 아까 총 자료가 5개였으니까 1 더해주면 6이죠. 그래서 6을 2로 나눈 세 번째의 값. 번째의 값이 중앙값이 되는 거야. 근데 짝수의 경우에는 어떻게 돼? 2를 n으로 나눌 수 있지. 걔랑 그 다음 수. 이거 번째의 값의 평균. 평균이 중앙값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홀수일 경우에는 중앙값이 자료에 위치하지. 자료에 나타내어지죠. 근데 짝수 개일 경우에는 요 아까 얘랑 얘의 평균값인 95점이 중앙값이었는데 얘가 자료에 나타나 있지 않지. 그래서 중앙값은 자료의 개수가 짝수일 때는 중앙값이 자료에 나타나지 표현되지 않을 수 있어요. 않을 수 있습니다. 요거까지 주의해서 알아두면 돼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최빈값에 대해서 봅시다. 자, 여기서 빈이라고 하는 거는 빈번하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최빈값은 자료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자료를 갖다 우리가 최빈값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자료의 개수를 우리가 도수라고 얘기하는데 최빈값은 도수가 가장 큰 값. 이게 도수라고 하는 건 자료의 개수야. 그래서 도수가 가장 큰 값을 우리가 최빈값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20점짜리 1개, 70점짜리도 1개, 90점짜리도 1개죠? 근데 지금 100점짜리가 지금 2개가 있잖아. 이 경우에는 얘가 가장 개수가 많으니까 얘가 최빈값 100이 되는 거야. 이 경우에는. 자, 만약에 한자 과목 100점이 하나가 더, 한자 과목 예를 들어서 90점이다. 얘가 추가가 됐다고 해봐. 그러면 얘네들은 각각 1개씩인데 90점짜리는 지금 2개죠? 100점짜리도 2개죠? 이 경우에는 최빈값이 90점과 100점 2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최빈값은 항상 하나이지 않아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이스크림을 고르라고 했어. 그래서 아이스크림 맛이 바닐라 맛도 있고 초코 맛이 있고 또 딸기 맛이 있고 복숭아 맛이 있다. 이렇게 했을 때 내 학생이 각각 다른 맛을 골랐어. 이럴 경우 최빈값은 5개의 변수 5개 중에서 상대적으로 개수가 많은 거를 골라야 되는데 지금 다 각각 1개씩이 있잖아. 그러니까 비교할 수가 없지. 이 경우에는 최빈값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자, 만약에 어떤 학생은 딸기, 다른 학생도 딸기, 4명이 모두 다 딸기를 골랐어. 그럼 얘도 다 각각 자료가 각각 1개씩이 아니라 자, 4개를 다 골랐으면은 비교 대상이 없지. 1개밖에 없으니까. 한 종목밖에 없으니까 이럴 경우에는 최빈값이 없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최빈값은 없을 수도 있고 또는 1개 있을 수도 있고 또는 2개 이상일 수도 있어. 그래서 개수가 한정되지 않았다는 거
주의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통계 부문의 첫 단원 대표값과 산포도 중에서 대표값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대표값의 종류에는 평균, 재빈값, 중앙값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평균은 우리가 많이 구해봤었기 때문에 알기 쉬울 거야. 그래서 별량들의 총합을 별량의 개수로 나눈 게 우리가 평균이었고, 중앙값은 자료를 작은 것부터 차례대로 나열했을 때 중앙에 위치한 값이 중앙값이다. 중앙에 위치한 거. 짝수기 할 때는 그것과 그 다음 것의 평균 점수가 평균값이 중앙값이 된다. 만약에 자료의 개수가 n개일 때는 n이 홀수일 때는 거기에다 1 더해서 2로 나눈 게 중앙값의 그 번째의 수가 되는 거고, 짝수 개일 때는 2로 나눈 값 그 번째와 그 다음 수의 평균이 중앙값이 된다는 거. 그래서 짝수 개일 때는 중앙값이 자료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주의해 주세요.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최빈값이라고 하는 거는, 최빈값은 말 그대로 뭐야? 도수가 가장 큰 값이야. 자료 개수가 가장 많은 거. 그래서 자료에 따라서 최빈값이 아예 없을 수도 있고, 한 개일 수도 있고, 2개 이상일 수 있다는 거 주의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번 단어는 그다지 어렵지 않아. 그래서 주의할 거는 뭐 중앙값과 최빈값 정도, 그 정도만 문제 풀면서 복습하면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